네, 다음 소식인데요. KBS 기자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여왔다는 게 지금 또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기자 술 취해 주 러시아 대사관저에서 소동.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고 좀 작년에 5월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KBS 인사위원회 1, 2심이 갑질과 음주사고, 성희롱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모스크바 특파원 해고를 결정했지만 양승동 사장이 요청해 열린 3심에서 정직 6개월 감경 결정이 나오자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피해자는 KBS 영상취재부 오디오맨으로 근무하다 모스크바 현지 촬영 담당 스태프 채용 공모에 응모해서 지난해부터 모스크바에서 근무했던 계약직 김아무개 씨입니다. 김씨는 모스크바 특파원 이아무개 기자로부터 계속 폭언과 욕설을 듣고 성희롱을 당했다며 KBS 감사실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기자는 지난해 5월 8일 노래방에서 김씨 등에게 수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을 하고 당일 저녁 모스크바 대사 관저 초청 행사에서도 음주 사고를 일으킨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윤근 전 대사는 행사 말미 이 기자가 굳이 인사차 오겠다고 해서 봤는데 술에 취해 있어서 대화가 안 될 정도였고 대사관 직원이 음주 상태를 지적하자 이를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져서 행사를 조기에 마쳤다고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던 건 맞다고 말했는데요. 이 기자는 그 지난해 4월 북러 정상회담 취재차 블라디보스톡 출장길에서도 음주 상태에서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 기자는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한 김씨를 노래방에서 새벽 시간에 호출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기자는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김씨는 욕설을 포함한 갑질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다음날 짐을 쌌지만 정작 다음날 이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씨에게 촬영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게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기자는 김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니 기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라며 이해를 해달라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갑질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에도 촬영을 마치고 혼자 노래방에 갔다고 하는데 뉴스 촬영 및 보도를 위해 임대했던 차량 운전기사에게 노래방에 데려다 달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노래방에서 나올 때까지 차량 대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차량 기사는 새벽 3, 4시경까지 이 기자를 기다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김씨에게 모두 함께 회식을 했다고 증언하라고 강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차량 기사의 진술 내용과 이 기자가 김씨에게 증언을 강요한 내용은 녹취가 돼서 자료로 제출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KBS 성평등센터가 인정한 이 기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도 최소 6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러시아 여자와 사귀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기도 했고 노래방에서 코디네이터에게 노래를 강요하고 어깨를 쓰다듬기도 했고 2차례에 걸쳐 여성 유흥 종사자가 나오는 노래방에 김씨를 데려가기도 했고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기도 했고 김씨에게 춤을 따라 추라고 강요하고 옷을 벗으라고 지시도 했고 노래방에 있었던 4시간 동안 폭언과 욕설까지 한 것으로 사실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성평등위원회는 이 인정사실들을 모두 점심 식사, 저녁 회식 자리, 퇴근 후 술자리, 출장 중에 발생한 일들로 피해자들이 지국장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받은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KBS는 감사실 조사 결과와 성평등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1, 2심에서 이 기자에게 모두 해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단순히 해고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 계속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가장 큰 결심을 한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데 당연히 해고를 당해야 되는 거고요. 깜빵 가야죠. 그런데 2달 뒤에 이례적으로 3심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까지 됐다고 합니다. 3심이 열린 건 양승동 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김씨는 이 기자의 징계 결과를 제대로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12월 20일 성평등센터로부터 가해자가 정직 6개월로 처리됐다는 것을 문자로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씨는 3차 인사위에서 뒤집을 만한 내용이 없었는데도 정직 6개월의 결과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연하죠. 이보다 더 뻔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차례 이 기자는 양승동 사장과 친하다고 말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번 감경도 사장과 친분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KBS를 상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1, 2심 결정인 해고 징계를 확인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징계 사유는 소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심의 과정에서의 판단은 인사위원들의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합리적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성희롱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통보할지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김씨한테 저렇게 신중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했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서 KBS는 피해자가 사과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만간 피해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얼토당토하는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저거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평등인권센터는 과거 이 알릴레오에 나왔을 때 거기서 엄청나게 황현희 씨랑 장용진 기자님을 두고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저런 지점에 대해서는 자꾸 목소리가 줄어드냐는 거죠.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감경에 대해선 정말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지 정상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이 내용들이 묻혀선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KBS가 당연히 이 기자를 해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처벌까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렇게 대놓고 수차례나 성적 모멸감을 주고, 심지어 성희롱 대놓고 하고, 직위를 이용해서 특히나 저렇게 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회에서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따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